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보건 강의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저희 이제 김동현 팀 명예풀 문제풀이와 파노라마 특강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좀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제 강의 소개를 해 온 지가 제가 보니까 거의 16년, 15년 됐잖아요. 그런데 매 강의를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마다 사실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하냐면요. 선생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해드리는 게 좋을까? 나름 이제 가장 좋은 최적의 강의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에 함께 하면 반드시 합격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긴장을 가장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오면서도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뻥치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풀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느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솔직하고 진실한 게 중요하다. 네. 뻥치거나 가식하거나 가리거나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나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공부를 했다고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아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잘 알아, 뭐 그렇게 우리가 좀 덧칠을 해도요, 실제 모르면 문제 풀면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정직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 공부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참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데, 같이 이제 이 임용 시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선생님들과 한 마음으로 정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밴드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 인증도 하고 퀴즈도 풀고 우리 김동현 팀의 에스더 이진 교수님하고 함께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이 공부 인증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다른 그 밴드에서 인증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이제 어떤 인증이냐면 매일매일 걷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거긴 하루에 6,000보를 걸어야 걷고 나서 인증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제 관대하시더라고요. 6,000보가 안 돼도 인증을 해라, 올려라. 그래서 저 어떤 날은 1,000몇백 보를 걷고 나서 올리면서 되게 막 이래도 올려도 되나? 근데 올리고 나면 막 거기에 있는 분들이요, 좋아요를 막 눌러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들하고 그냥 그 밴드 안에서 서로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밴드 안에 있지만 목표는 하나다. 매일 6,000보씩 걷는 거. 그리고 서로 격려를 해주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이구나 라는 생각. 또 동시에 걷는 거를 같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같이 열심히 걸어가는 거구나. 각자 걷는 데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김동현 팀 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공통점이 많다. 간호를 같이 공부하고 간호학을 전공하고 또 보건교사가 되려는 그런 시험을, 보건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으면서 심지어 공부하는 커리까지 김동현 팀 안에서 같은 커리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또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공부를 해라. 공부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공부를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걸 막 어떻게든 끌어주고 밀어주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뭐 굳이 OT를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새롭게 또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이전에 이론 공부는 혼자 하다가 또 이 문제풀이 안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보건 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내가 공부를 해볼 거야,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수 타고 계시다가 이제는 내가 바깥으로 나와야겠다, 숨 막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안에서 특별히 하반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문제풀이라든가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고 궁금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궁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증폭되면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불안을 좀 낮추고, 그리고 함께 이제 남은 상황들을, 남은 이제 기간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 번 더 좀 다지고 가는 게 안정감을 느끼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OT 강의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의 컨셉은요, 이미 우리가 흐름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기본 이론, 또 심화 이론, 영역별 문제풀이, 또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로 가는데, 이 영역별 문제풀이의 파트는 전체 이 임용을 대비하는 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기본 강의 때는 기본 이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심화 때는 심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죠.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론적인 내용들을 반복하고 회독해서 정확하게 내 걸로 가져가는 거,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제까지의 흐름이 그랬지만 영역별 문제풀이의 시간은요, 이렇게 컨셉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영역별의 반복과 기출 동형 문제들의 연습이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다. 선생님들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강의에서의 목표와 방향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영역별로 주요 내용을 반복 강의를 해요. 우리가 이론 강의, 기본 이론 강의, 심화 이론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결국 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처음 볼 때는 잘 모르겠다가 한번 다시 보면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는 기존에는 너무 생소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진다,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보통 멈췄잖아요. 공부를 더 안 하고. 자, 이제 다시 그것을 영역별 문제풀이에 와서 보면서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 거. 자, 근데 반복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죠? 내가 이렇게 반복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철저한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문제. 선생님들이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김동현 에스더 이진 팀에서 문제를 제시해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기반으로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문제 제시가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체계도 없이 아무 문제나 막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까지 출제됐던 것들을 잘 분석하고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그 단어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론 강의를 할 때도 순서대로 가고, 뭐 심화를 할 때도 순서대로, 강론을 할 때도 순서대로, 다 순서대로 가지만 특별히 모고의 형식을 좀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STTT 얘기하잖아요. 스터디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방식이 중요한 것처럼, 영역별 문제풀이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모고의 형태로 바꿔서 답안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까지 같이 덤으로 좀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빠른 피드백,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피드백 드리는 거, 뭐 밴드 안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질문을 하거나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빠르게 피드백을 드렸는데,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문제풀이의 피드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잘 몰랐던 것, 좀 애매했던 것, 헷갈렸던 것을 확실하게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이제 강의의 목표와 또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매주 2교시, 3교시 풀세트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2교시, 3교시 각각 그 세트에 맞춰서 12문제, 11문제 이렇게 총 23문제가 나가요.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해보면 이 23문제 또는 기존에 이제 출제해야 됐던 그 문제의 문항수에 맞춰서 문제를 딱 드리면 항상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려요. 문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23문제도 매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두 부류로 갈립니다. 왜 갈리는지 아시겠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소화하기가 힘든 것이고, 문제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너무 내용이 너무 적다,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 근데
항상 그 중용을 택해야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장 적절한 건 뭐냐면 너무 과하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매주마다 23문제씩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12주를 12주를 우리가 가게 되면 23문제씩 매주 풀게 되면요. 그 문제 수만 몇 개입니까? 240 몇 문제가 되죠.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요. 자, 그러니까 거의 250문제 가까이 되는 문제를 풀게 돼요. 적지 않은 문제고요. 그 문제에 해당되는 딸려오는 해설 자료들까지 내용들까지 익히게 되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반복하고 익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앞에서 공부했던 이론들을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암기의 분량이 생겨요. 분량으로 얘기를 하면 매 주마다 대략 그 한 주차의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해설 자료가 최소 50페이지 정도, 최소가 아니죠, 최대 넘지 않도록 했어요. 너무 많은 자료로 선생님들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근데 그 5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매주 나간다고 생각하면 50페이지씩 12주면 600페이지잖아요. 그걸 다 외워야 된다? 사실 그것만 다 외우면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런 자료가 제공이 되고 답안을 제출하는 것, 그리고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결과에 대한 분석도 제시해 드리는 이제 모든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보면 답안 클리닉, 줌 미팅을 활용해서 필요하면 선생님들에게 대면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까지도 이 강의의 세팅 안에서 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해왔던 것들인데, 그것을 문제풀이라는 것 안에 굉장히 특화해서 잘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지, 만약 이런 것을 나는 저걸 참여하지 못하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굉장히 불안하다, 왜 나만 저걸 참여를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자꾸 저는 이제 장을 펼치는데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참여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줌 미팅에도 들어오시고 또 답안지도 제출하시고, 답안지를 내가 제출하면 괜히 교수님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아름다운 생각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다만 여기 이제 두 번째,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답안 제출을 할 때 밴드 또는 첨삭 게시판을 활용한다. 이미 가장 최근에 파노라마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이 밴드로 제출해 보시고 또 첨삭 게시판으로 제출을 해보는 답안 제출의 연습들을 해보셨어요.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 피드백이 빠른지 또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7, 8월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좀 해보시고 그 안에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강의의 계획은요, 강의의 내용이나 일정인데 심플해요. 이미 선생님들에게 첫 연간 강의 계획을 말씀드릴 때도 기본적으로 7, 9월에 영역별 문제풀이는 1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짜여집니다. 1회부터 6회까지 지역 3번, 정신 3번, 그리고 성인간호 7회부터 9회까지, 10회부터 12회까지 여성 아동 간호. 이제 교수님이 운영하시기에 따라서 10회에서 12회까지 이진 교수님이 약간 그 분량을, 순서를 좀 다르게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 영역들을 3회차에 걸쳐서 영역별 문제풀이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지역 같은 경우에 3회 동안 지역을 전체를 다룬다. 그럼 한 회차에 23문제니까 69문제, 거의 70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역사회 전체를 가장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간다. 그렇게 풀고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신도 마찬가지고 성인, 여성, 아동, 그렇게 전체 영역이 12회를 깔끔하게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 주차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작년에 저희 강의를 듣고 따라오셨던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또 듣게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영역별 문제풀이는 어떤 방식으로 매 주마다 진행되어지는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역별 문제풀이 진행과 또 피드백의 프로세스까지 좀 써드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직강을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 9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 돼요. 자, 문제풀이 시간은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한 교시가 90분인데 우리가 90분을 다 선생님들에게 문제풀이의 시간을 드리면
너무 하루가 길어지잖아요. 문제를 풀고 또 쉬는 시간 또 다시 해설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다 하면 너무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7, 8월 달에는 시간을 좀 압축해서 씁니다. 그래서 90분이 아니라 70분을 시험을 쳐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2교시, 자 그리고 한 10분은 쉬고 10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역시 20분 정도 감소된 시간으로 전체 9시부터 10시 반까지 11시 반까지는 시험을 봅니다. 2교시 3교시. 그러니까 직강에 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인강으로는 선생님들께 자료가 이제 매 그 시간마다요 미리 자료실에 업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로드된 자료를 가지고 시험 치실 준비를 하면 똑같이 직인강 똑같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모의고사가 치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밴드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타임 컨트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따라오시면 돼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11시 반에까지 시험을 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쉬고 나서 11시 40분부터 12시 반까지 2교시의 해설 강의를 일부 진행하고, 그 다음 1시간 10분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그 다음 1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2교시와 그리고 나머지 2교시 후반부와 3교시의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해설 강의는 막 해설 강의가 늘어지게 많은 내용들을 더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데, 이제 강의의 해설은요, 이 문제가 왜 출제됐는지, 이 문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더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자 이런 것을 정말 집약적으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선생님들 문제 하나하나의 해설을 들으시면, 아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구나, 여기를 더 봐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걸 어디서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시 40분까지 해설 강의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이 또 있어요. 사실 이 영역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시즌은 문제 풀고 해설하고 끝,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문제 풀고 해설하고 선생님들이 제출하신 답안, 물론 이제 답안을 제출해야 여기서부터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겠죠. 제출을 하신 답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출 답안들에 대한 전체 채점을 하고 분석하는 것까지가, 저는 이제 제가 그걸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한 번 바쳐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화이팅.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채점 결과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전 회차의 문제풀이에 대한 분석 결과의 총평을 해드리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흐름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문제풀이 모고밴드에서 제출을 하는 것과 첨삭 게시판의 제출, 이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먼저 첫째 문제 모고밴드는요, 이제 7, 8월 문제풀이, 7, 8, 9월 문제풀이, 영역별 문제풀이 개강 전에 모고밴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제가 만들었고, 오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학원에 전달을 했고, 학원에서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다 밴드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밴드 링크를 받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답안을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파노라마 모고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그렇지 않으셨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따 가이드 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는 밴드 이런 거 잘 못하겠다, 안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첨삭 게시판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방문강 임용 홈페이지 안에서 이 첨삭 게시판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이 되면 어떻게, 언제까지 피드백 되느냐. 자, 그런 이제 스케줄을 기본적으로 제가 써놨는데, 목요일 날 강의가 진행되면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 주 넥스트 위크의 월요일, 다음 주에 수요일, 밴드가 아무래도 첨삭이 더 좀 빨라요. 선생님들 신속합니다. 네, 그 왜 그러냐? 그건 직접 해보시면 아는데, 밴드로는 선생님들에게 빨리 좀 드릴 수가 있고, 첨삭 게시판은 파일을 다운 받아서 그것을 첨삭을 하고 다시 올리고 뭐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수요일까지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이제까지의 답안들에 대한 첨삭을 한 것과 그 다음 채점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 분석하고 예시 답안을 같이 제공하는 것까지가 수요일까지 끝나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강의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수요일까지 쭉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그 다음 목요일날 새 강의가 시작이 될 때는, 2회차 강의가 시작될 때는 지난 시간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 주마다요, 이제 선생님들 그 연간 강의 계획, 연간 합격 설명회를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2교시 영역별 문제가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나온 건데요. 영역별 문제풀이 회차, 영역이 나오고, 회차가 나오고, 날짜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 3교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제가 예시로 그냥 이전 자료들 좀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해설 자료의 양식도, 자, 이 해설 자료는 바로 직전에 파노라마 모고에서 사용했던 것을 제가 지금 틀만 좀 바꿨는데, 영역별 문제풀이, 영역별 문풀의 1회차의 해설 자료다. 그래서 2교시, 3교시 해설 자료가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해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니까 경험상 해설 자료가 아무리 많이 좋게 주어져도 본인이 답안을 써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답을 써보시는 것에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밴드예요. 그래서 밴드의 답안 제출을 하는 거, 제가 이제 답안 제출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드리는 가장 좋은 툴로서 밴드를 재발견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바로 직전 파노라마 모고에서 전공보건 모의고사에서 사용했던 밴드예요. 그래서 그 밴드에 보면, 밴드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밴드에서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날 모의고사 문제가 업로드가 되고, 그 업로드된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답안 제출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채점 결과가 올라가는 것까지,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 답안 클리닉 줌 미팅 하는 것까지 이 파노라마 모고의 한 세트 안에서 다 진행이 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드렸었죠. 파노라마 모고의 2교시, 3교시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파일로 올라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 때부터는 2교시, 3교시의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퀴즈 형태, 그러니까 퀴즈를 답안을 쓰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요 세팅은 그대로 갈 것이고, 밑에 파일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학원에서 방문각 임용 에듀스파에서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자료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인데요, 이 밴드인데 2022 김동현 영역별 문풀, 지금 보면 멤버가 한 명이에요. 제가 만들어서 혼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에스더 이진 교수님도 안 들어오셨어요. 초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 강의 하고 나서 이미 지금 드리고, 강의 전에 드리고 왔는데, 선생님도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수강생 밴드가 있는데 또 왜 영역별 문제풀이 밴드를 만드냐, 밴드를 몇 개를 만드냐. 선생님들 제가 밴드에 몇 개 가입해 있는지 아세요? 임용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 밴드가 있고, 선생님들 스터디 밴드가 18개가 있거든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작년에 면접 밴드에 면접 2차를 준비하면서 들어가 있던 밴드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략 제 개인적인 밴드까지 합쳐서 밴드에 가입된 게 한 4, 5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들어가냐. 다 못 들어가죠. 근데 제가 꼭 들어가는 밴드는 뭐냐면 선생님들 수강생 밴드와 스터디 밴드와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밴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밴드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딱 두 가지는 꼭 들어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새로 개설되는 밴드, 이 밴드에서는 뭘 하냐면 파노라마 밴드, 모의고사 밴드가 구성됐던 것처럼 요 안에서 똑같은 세팅으로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해설에 대한 해설 이후에 답안에 대한 피드백, 채점 결과, 그리고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 다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밴드에는 반드시 영역별 문풀 강의를 들으시는 한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강생 밴드는 이제 일반적인 공지라든가 선생님들의 질문이라든가 이것을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개인적인 공부 인증을 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모의고사 자체만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강생 밴드가 있고 이 모의고사 밴드가 영역별 문제풀이 밴드가 하나 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또 선생님들 각자의 스터디 밴드 안에서 또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연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도움이 될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최적이다, 이게 최선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더 좋은 방법이 생긴다면 또 그것은 선생님들 말고 내년에 또 적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밴드 모고에서 직접 답안을 입력한다는 건 이런 세팅이에요. 선생님, 이게 파노라마 모고의 2교시 1번 문제인데, 자, 이진 교수님이 내신 문제에서 여기다가 답을 그냥 입력하면 바로 거기서 채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채점을 직접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도 파노라마 모고 3교시 제가 냈던 문제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한 선생님께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답을 쓰신 것을 제가 보고 채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팅, 이게 기본 세팅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들은 답을 한번 써보는 그런 훈련에서 여기다가 옮기면서 또 공부가 되실 것이고, 채점하는 저희들은, 피드백을 드리는 저희들은 굉장히 또 원활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아요. 이거 되게 불편하고 복잡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옛날 방식으로. 자, 옛날 방식이 이거예요. 선생님들 작년에 저희가 채점을, 피드백을 막 해드린 거거든요. 글씨를 보니까 이건 제 글씨가 아니고 이진 교수님 글씨인데,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채점을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했죠? 이렇게 예시 답안을 올려드리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세트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는 답안지를 저렇게 쓰고 싶은데,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방식이면 내가 답안을 못 써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자, 선생님들 답안지를 똑같이 쓰세요. 답안지를 시간에 맞춰서 써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그거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밴드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입력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답안지를 써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안 써보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답 쓰는 게 어려워요.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 근데 답을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면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답안지에 작성한 것을 그냥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답안지를 작성하고 답안지에서 그 문제의 문항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한 것을 해당 문제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답안을 다 쓰고 나서 촬영해서 올려주시는. 그럼 촬영하시는 것이 이렇게 첨부가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답을 잘 쓰셨네, 못 쓰셨네, 이에 대한 피드백을 빠른 속도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의 답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또 간결하게, 그리고 키워드가 딱 들어가서 정확한 답을 써서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충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을 제가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워낙 한 번 풀었던 문제는 더 보고 싶지 않은 그 느낌적인 느낌을 잘 알아요. 한 번 본 거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익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 처음 하는데 반복을 언제 하니까, 처음 하니까 더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죠. 자, 기본 강의 들었던 거 지금 기억 안 난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들 스트레스 받아요. 5, 6월달 강의에 특히 6월 말쯤 되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해요. 하다가 너무 지쳐, 이거 힘들다, 몸도 안 따라주고 공부를 해도 안 한 것 같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확 빠져 들어갈 때가 아니라 다시 이제 일어날 때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복하고 가실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이 시스템을 따라가면 같은 문제를 최소 4-5번 이상 보게 돼 있어요.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는 것을 막 싫어가지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 답안이 올라가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교시, 3교시 파노라마 모고에서 2교시, 3교시 예시 답안이 올라갔던 것처럼 실제 우리 영역별 문제풀이 안에서도 매 회차마다 예시 답안들이 아름답게 올라갈 것이고, 그것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선생님들의 나의 현재 학습 상태, 나는 공부한 게 없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풀고 답을 낼까요? 현재 공부한 게 없으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빈칸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답을 채워보고 예시 답안을 보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습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답안지를 완벽하게 쓰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OT를 하는 것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별로 꺼리낌이 없어요. OT를 빨리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과 밴드에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요, 이 OT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면서 더 잘 준비가 되면 훨씬 더 그 지식체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들이 잘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잘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OT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노라마 강의에 대해서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간략 정리만 할게요. 이미 이제 7월 셋째 주면 강의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파노라마 특강과 파이널 암기 특강은요, 두 가지가 이제 7, 8, 9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 8월 달에 진행되는 파노라마 특강에서는 딱 두 파트입니다. 학교보건과 정신간호의 DSM-5 약물치료. 자, 근데 이제 학교보건에 있어서의 개정법령에 대한 부분, 법령을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막 고민하셨던 것은 7월 달에 제가 정리해드린 이 강의로 끝나야 돼요. 이제 끝나게끔 할 거니까, 혹시 지금 막 법령 때문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거 지금 하지 마시고 잠깐 덮어뒀다가 7월 셋째 주에 저랑 같이 파노라마 강의하면서 완벽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DSM-5와 약물치료, 역시 이것도 뭐 하루 이틀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DSM-5 그리고 약물치료에 대한 것도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건 8월 달이에요. 7월, 8월 그렇게 지역 정신 정의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암기 특강은 9월 달에 가서 역시 다시 한번 지역 정신, 이때는 개정법령이나 DSM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영역을 가지고 다 한 번씩 훑어가고요. 이때 암기 특강 때는 성인은 에스더 교수님이, 여성아동은 이진 교수님이 한 번 또 한 바퀴 돌려주실 거예요. 이제 암기의 맥을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 앞부분에 7, 8월 두 달 동안은 지역정신에 있어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돼 왔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파노라마 특강은요, 개정법령과 DSM-5의 약물치료를 빠른 속도로 조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포괄적인 정리와 출제 전망을 집약적으로 담는다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강의를 듣고 그래서 시험이 뭐가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조망이 안 되면 강의를 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잘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방향은 여기 보시면 반복과 압축이라고 써놨잖아요. 첫 번째 줄에 반복하고 정리하는데 그걸 어떻게 압축적으로 잘 가져갈 것인가, 내 걸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개정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특별히 7, 8월 파노라마 모고는요, 파노라마 특강은, 모고가 아니라 특강은 STT라고 했는데, 공부했던 것들을 테스트 하는 그런 워크북의 형태로서 선생님들이 직접 답 써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단계로 연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제가 일방적으로 막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지만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 내용들을 확인하고 인출하고 연습하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특강 계획은 이래요. 일단 7월과 8월 제가 6회차, 제가 우선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제목들을 좀 써놨는데, 첫 회는 개정법령의 개관입니다. 법령 자체가 학교보건과 관련된 법령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조망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인트로덕션을 좀 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출제된 법령의 모든 것. 사실 선생님들 2회차의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될 거예요. 이제까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법령으로 문제가 나왔길래 그렇게 맨날 법 얘기하느냐. 기출된 법령 문제들 다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 다 보면서 이게 이 법이고 이게 이 법이고 이게 이 법이에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 고민 안 하셔도 2회차 때 다 정리 끝날 거고요. 그럼 3회차는 뭐 하나요? 그럼 이제 뭐가 출제될 거냐? 개정된 법령들을 보면서 앞으로 출제될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기대가 좀 되죠. 자, 그래서 3회차까지 진행되고 8월 달에 3회, 여기 4, 5, 6이라고 되어 있지만 8월 달에 정신 1, 2, 3회에 해당되는 파노라마 특강은 첫 번째 주제를 보세요. 정신간호와 DSM-5예요. 자, 선생님들 정신간호와 DSM-5는 엄밀하게 말하면 DSM-5가 정신간호에 어떻게 녹아 들어와 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하고 정신간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클리어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DSM-5와 기출보건 임용인데, 아무리 DSM-5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게 기출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 여기 이제 5회차의 강의를 들으시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바닥에 한 그 종이 안에요. DSM-5와 그것이 기출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왜 이렇게 기출에서 DSM-5가 중요하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반복해서 암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마지막,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항상 이제 관심은 3회와 6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냐면 2회차와 5회차 있죠? 출제된 법령, DSM-5의 기출,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파노라마 특강을 계획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 상태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다. 예. 뛰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살펴보고 출제 가능성에 맞추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짧게 OT를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기는요, 이제 7, 8월 달 강의, 7, 8, 9 강의가 돌아가는 때는 5, 6월 달에는 슬럼프를 겪지만 7, 8, 9에서는 슬럼프를 겪을 그런 틈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매 주마다 막 문제가 나오고 해설이 나오고 채점이 나오고 막 이러면 정신없이 막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서 자,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선생님들 이 터닝 포인트 이전까지 제가 많이 강조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지금 여기였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밴드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겠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here and now. 근데 here and now를 계속 얘기하면서 사실은 here and now가 끝이 아니고요. here and now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지금 여기 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까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서 있다가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도 멋있는 것 같아요. here and now가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강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선생님들하고 나누면서 이제는 김동현 팀과 김동현 에스더 이진과 같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바로 잡고 정말 터닝 포인트로 합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드릴 것이고 저희가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저희도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같이 합격까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